히말라야 산맥 등적은 인간의 한계에 대한 도전이다. 그럼 경마 배팅의 한계는 삼상승 고배당 단통적 중 우리도 그 한계에 도전한다. 히말라야 산... 네, 안녕하십니까, 강타쌤입니다. 자, 2026년 2월 14일 토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경마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오늘 터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저배당이 많이 나왔어요. 부산 쪽에서는 저배당이 많이 나왔고 그나마도 제주경마에서 조금 터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전반부 중반부에 그래도 좀 태극기를 좀 꽂은 상태에서 후반부에 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2%의 부족이라 그럴까? 그래도 88배짜리 맞췄고 그 다음에 20 몇 배짜리 맞췄으니까 그래도 오늘 소기의 목적은 그래도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일 또 있으니까 토요경마에서 한번 멋진 예상으로 다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토요경마는 서울경마 쪽이 조금 레이스의 흐름이 조금 혼탁한 경주가 좀 있어 보이고요. 반대로 제주교차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인데 의외로 승부처럼 많이 잡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승부처럼 많이 잡지 않은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제주경마 쪽에 그 흐름 자체가 마음에 안 드니까 웬만하면 승부를 좀 덜 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하루에 한 개만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서울이 쪽에서 비중을 두고 접근을 해볼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토요경마 승부처부터 공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경마 승부처입니다. 자, 서울경마 승부처는 5경주, 6경주, 7경주, 9경주, 또 제주경마 승부처는 제주교차 5경주, 서울경마 승부처는 5경주, 6경주, 7경주, 9경주, 또 제주경마 승부처는 제주교차 5경주 하나만 선정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토요제 1경주부터 심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토요제 1경주는 가장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은 아무래도 6번 라운드 클라라라는 마필입니다. 자, 요 마필은 사실상 주행검사를 치르고 데뷔전이 취소가 됐고 또 조금 기간이 길어지는 바람에 지난번에 주행검사를 다시 치르고 실전에 들어갔는데 직전 데뷔전에서는 선행력의 우수함을 보여줬고 종반 탄력도 추임력도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아쉽게 3착을 했던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도 선행과 선입을 오갈 수 있는 마필인데 이미 데뷔전에서 선입 전개 능력이 검증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전개상의 이점을 고르게 겸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6번 라운드 클라라는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 자, 그래서 당연히 배팅권에 안착을 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아무래도 9번 온누리빛이라는 마필입니다. 9번 온누리빛. 자, 데뷔전과 이전자의 능력 갭이 좀 커요. 갭이 좀 크다는 거죠. 자, 하지만 기본적인 순발력 자체는 상당히 우수한 모습을 보여줬고 선입 전개가 검증이 끝난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9번 역시도 이번에 선행과 선입을 오갈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6번과 각질이 겹치는 마필이죠. 자, 하지만 두 마필이 싸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선입 전개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9번 같은 경우는 마체가 작아요. 그러니까 420kg가 안 되는 마체이기 때문에 당일 체중이 늘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마필들은 암말인데 마체가 작은 마필들은 훈련 강도를 올릴 수가 없잖아요. 체중이 빠질까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핸디캡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9번 같은 말은 대가리로 놓으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9번보다 조금 더 세일 수 있는 마필이 찡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6번을 상대적인 충마로 본다면 9번도 입상이 가능하지만 내일 체중 관계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한 마리 정도가 더 끼어들 수가 있다. 그래서 이 포맷으로
단통으로 때려볼 수 있는 토요제 1경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2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토요제 2경주. 자, 일단 기대치를 높게 봐주고 싶은 마필은 5번 사우스 카니발이라는 신마가 되겠습니다. 자, 발주가 안 좋아 샌드위치 방해를 당하고 늦발을 했으나 이후 추진력과 추임력 발굴의 모습을 보여줘 데뷔전 무조건 입상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발주가 이 샌드위치 방해를 해서 늦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추진력과 추임력이 상당히 우수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발주만 잘 받으면 선행력도 어느 정도 우수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다?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5번은 지금 현재의 걸음발로만 놓고 봤을 때 잠재력을 비축한 마필인 만큼 상대적인 배팅에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상대마로서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은 아무래도 9번 위즈 퍼펙트라는 마필입니다. 이거는 주행검사를 3차에 걸쳐 통과를 했는데 주행검사 3번 동안 보여준 게 없었어요. 보여준 게 없는데 실제로 데뷔전에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코지하고 뭐가 손발이 맞았는지 와, 선행력도 우수하고 또 여기에 추임력도 상당히 우수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나름 선추임력 모두 겸비한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이번에도 코지가 탔으면은 무조건 단통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유형의 마필들은 좀 불안해. 왜 그러냐면 이 주행검사 자체가 실전의 연장선으로 볼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데뷔전 주행검사를 3차에 걸쳐 통과했어. 그러니까 데뷔전 자체에서 능력의 베스트를 끌어냈다면 이번엔 조정 하강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5번 사우스 카니발은 나름 강축으로 인정을 하더라도 9번이라는 마필부터는 이게 언제 부러져도 부러질 수 있다라는 가정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안전빵은 얘 하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9를 뺄 수는 없겠죠. 보여준 게 있고 또 성장 단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뺄 수는 없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사연으로 부러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5번 하나만 안전빵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접근해 볼 수 있는 경주라는 점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배팅에 축으로 놓고 때려볼 수 있는 마필은 2번 골든디바입니다.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죠.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선입 최적 전개는 보장이 되어 있고 또 종반 탄력도 나쁘지 않습니다. 데뷔전 때 보여준 추임력이 상당히 우수했기 때문에 추임력도 겸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번 골든디바라는 마필은 상대적으로 선추임력을 모두 겸비를 했다는 측면에서 상대적인 충막감으로 인정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2번 자체도 월등한 능력의 충막감이 아니라 상대적인 충막감으로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 자, 그 다음에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 바로 6번 러버맨이라는 마필입니다. 6번 러버맨. 자, 일단 뭐 기본 순발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뭐 선입 최적 전개가 보장되어 있는데 지난번 경주 때 종반 탄력을 이빠이 끌어내면서 아쉽게 3착을 차지했는데 현재도 거북등 패턴을 갖고 있는 마필이라 배팅권에서 뺄 수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얘가 무조건 단통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역시도 2번이라는 말은 상대적인 충막감으로 저는 무조건 인정을 하고 가는데 6번이라는 말도 배팅권에서 뺄 수 있는 마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 이후로는 변수라는 부분이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에 한 마리를 더 붙이는데 요 마필은 W 마필로 가져갈 거예요. 그러니까 2번, 6번을 가자는 가지만 요 한 마리는 W 마필이고
6번도 현장에서 나쁘다고 생각하면 뺄 수도 있다라는, 그러니까 2번 외에는 완벽하게 인정하는 말이 없다라는 것이 이번 경주의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변수가 아주 크게 있는 게 아니라 자근자근하게 아주 사람 피곤하게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다음은 제주교차 1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2경주, 3경주 같은데 이게 그냥 건식이라고 생각하고 쑥 들어가면 그냥 홍콩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배당도 없는데 그냥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냥 건식이다 생각해가지고 쑥 들어가면 그냥 홍콩 간다고. 그냥 깨구락지 돼가지고 집에 가는 거야. 그러면서 또 한 말이 있죠. 나는 죽어야 돼. 나는 미친놈이 맞아. 이런 얘기를 또 하게 되겠죠. 그거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고. 항상 가유불급. 그리고 서두르면 뒤지는 거예요. 자, 4번 새벽전설입니다. 뭐 팔리든 안 팔리든 저는 배팅의 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데뷔전 때의 모습을 봤을 때는 선행력이 2%가 부족합니다. 선행력이 2%가 부족하고 추임력은 상당히 우수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문제는 여기서 선행력이 부족한 것은 전반적인 편성 자체가 느린 편성이기 때문에 이걸로도 선입 최적 전개가 가능하고 추임력의 우수함을 갖고 있으니까 저는 뭐 4번에 대해서 상대적인 배팅에 충만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냥 무조건 인정하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4번은 인정초식으로 간다. 그런데 후착은 은근히 어렵습니다. 이거 후착이 은근히 어려워요. 그러면 여기서 팔리는 말이 4번, 6번, 1번이고 여기에 후착이 어려우니까 여기에 한 마리 또 가져가서 4번을 축으로 넣고 6번 단방에 1 넣고 2방. 이게 예상이냐? 지금 장난해? 장난해! 이게 돈 먹으려고 하는 배팅이요? 맞히려는 배팅이지. 이런 경우 하지 말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면 이건 기본적인 자질이 양아치야. 공부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양아치라고. 안전빵? 어떤 놈은 씨발 죽으려고 경마하는 놈 있어? 욕이 나오잖아.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어떤 놈은 죽으려고 해서 배팅하는 놈이 있냐고. 안전빵이라는 게 어딨어. 모든 사람들이 다 안전하고 먹고 싶겠지. 아유, 그러니까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은 있잖아. 뚜껑이 열려요. 잘못하면 그냥 아주 그냥 돌아가시겠어. 진짜 피곤해. 여기는 변수가 좀 있어.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 돼. 그러니까 4번은 일단 저는 축이라고 생각해요. 4번은 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번, 6번이 여기 버티는 거잖아. 여기서 하나 빼기가 될 것 같아요. 나는 하나는 빠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이렇게 들어오면 이건 뭐 이게 뭐야? 이런 경우만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현장까지 가봐야 되겠지만 4는 충만하고 인정을 하고 1번, 6번 중에서 하나 빼기가 된다면 요 놈이 누구냐? 그럼 여기서 또 누굴 뺄 거냐?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어려우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맞히면 돈 되냐고. 요게 들어와야 그나마도 돈이잖아. 그럼 얘를 놓고 때리던지 차라리. 그러니까 이런 경주는 짜증납니다. 진짜 짜증나. 이런 경주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변수를, 그리고 또 신마 경주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만은 절대 배팅을 세게 하거나 아주 배팅을 안 하는 게 상책입니다. 아주 그냥 피곤한 경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 만큼 수확이 나오는 경주를 하란 말이에요. 수확도 안 나오는데 그냥 뭐 욕심만 하늘에 그냥 미쳐버리는 거야. 미쳐버려. 그리고 경마가 하다 보면 어려울 수도 있잖아. 그리고 나하고 안 맞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배팅을 줄여야 되잖아. 그냥 들이댄다고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집에 갈 때 다 잃었어. 간다서 저도 못 맞춰. 초반에 맞힌 거 다 잃었어. 나 그러면 진짜 서로가 이건 아니잖아.
아니 경마라는 게 완급 조절이 있는 거고 세상 살다 보면 힘들면 어떻게 힘든데 돈 더 써? 어? 힘들면 돈을 덜 쓰게 되잖아. 그러면 경마가 힘들면 어떻게 해야 돼? 배팅을 덜 해야 되는 거잖아. 간단한 이치인데 그거를 어기놓고 어디다 얘기를 하냐고. 본인이 그런 것까지 어떻게 다 가르쳐 주냐고. 아 진짜 미쳐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일단 저는 이번 경기에서 10번, 3번, 4번이 입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10번, 3번, 4번. 10번 파워풀 프라도, 3번 K 사이먼, 4번 제주 프린세스가 저는 제가 보는 입장에서 3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가리는 뭐가 팔려? 5가 팔려. 그 다음에 나머지 마필들하고의 간격은 어때?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인기마잖아. 이 네 마리가. 네 마리가 인기마인데 이번 경기는 인기마와 비인기마 간의 능력차가 어떻다? 아주 미세하다라는 얘기야. 그런데 모두가 성장마 단계에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상 성장마 단계에 있는데 능력도 미세한데 어떤 놈은 인기마로 팔리고 어떤 놈은 비인기마로 팔린다고 했을 때 그 능력의 갭이 아주 미세하다면 당연히 이번 경시에 얘네들을 주축으로 때릴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죠. 왜? 적중시에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적고 반대로 틀리게 되면 똑같이 뒤지니까. 그러니까 10번, 3번, 4번을 살 것 같으면 단방 외에는 사면 안 되는 거야. 절대로. 여기에 5번이 들어갈 것 같으면 5를 넣고 13, 4를 때릴 것 같으면 하지를 말아야 되는 거고. 먹을 게 하나도 없잖아. 5를 대가리로 보면 할 게 없는 거라고. 이런 경주 쉬어야 되는 거잖아. 본인이 생각이 다 맞을 것 같지만 경마가 맞냐고. 안 맞지. 왜 안 맞았을 때 생각은 안 하냔 말이야. 내 귀중한 돈인데.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한 거는 저는 10번, 3번, 4번이 이번 경시에 3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축마 자체는 요 10번, 3번, 4번하고 엇비슷한 전력을 갖고 있는 배당마 일두가 있어서 요 배당마를 축마로 삼복의 축마로 인정을 해서 10번, 3번, 4번을 역으로 바닥에다 놓고 삼복 공략을 해보고 싶은 경주다. 더군다나 5번이 빠졌으니까 먹을 게 충분히 있는 거잖아요. 자, 저는 이걸 선택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혼전입니다. 엇비슷한 전력을 출전마가 전력차가 미세해 정확한 축마 및 옥석 가리기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인데 제가 이번 경주 시 배팅에 축으로 놓고 때리는 마필은 바로 4번 미소진이라는 마필입니다. 레이스가 느리지 않습니다. 5번 장타공주가 60km를 달고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안 봤어. 그러면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2번 다크루비도 선행을 못 가면 얘도 힘들어. 근데 선행은 5번 장타공주가 가니까 선두 5번을 안 보는 입장이라면 사실상 5번, 2번을 다 선두권이 공멸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편성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중에서 그나마도 선두권에서 노리는 마필은 6번 명품행진이라는 마필은 가져갑니다. 자, 그렇다면 6번 명품행진을 선두권에서 가져가고 내가 노리는 마필은 4번 미소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미소진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취임력 측면에서 우수함을 보여주는 말이에요. 그러면 4번은 예를 들어서 삼복에 대가리로 놓고 때리기에는 삼쌍이나 이런 거로 때리기에는 때려주게도 안 되는 말이잖아. 추입형 마필이니까. 그러니까 4번을 써먹었었다는 얘기는 삼복이로 공략을 하겠다는 얘기고 그러면 4번을 읽어줬을 때는 후착에서는 뭐가 된다? 터진다라는 결론이 나와야만 4를 놓고 때릴 수 있는 경주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추임만을 삼복으로 놨을 때는 터지는 전제가 깔려 있지 않으면 추임만은 대가리로 놓을 수 없다. 이런 것이 오토매틱처럼 내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쫙 내려와야 돼.
뭐 예를 들어서 주식도 마찬가지야. 반도체가 성장을 하면 엔비디아하고 그 엔비디아의 속도를 빠르게 해서 HBM을 쓰게 되면 이 HBM 하이닉스와 삼성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이거를 또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세계적인 기업이면 TSMC가 있고, 또 소부장은 ASML이 있고, 이런 식으로 오토매틱처럼 이 반도체 AI 분야에서는 팍팍팍팍 나와야 돼. 그럼 엔비디아가 학습에서 출연하면 출연 부분에서 브로드콘 같은 그 부분이 성장을 할 수 있다. 이런 게 자동으로 쫙 나와야 돼. 경마도 마찬가지야. 이런 게 쫙 나오지 않으면 경마는 돈을 딸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냥 동전경마 해가지고 지 똑똑하다고 맨날 대가리 아무거나 놓고 밑구녕에서 100원씩 10꼬막 굴리고 맞췄다 맨날 그러면 얼마 맞췄냐 이러면 100원 맞췄대. 아유, 와, 난 그런 사람들 보면 진짜 난 대화도 하고 싶지 않아. 아, 진짜 지만 똑똑하지. 지만 똑똑해. 그거는 재미로 해도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시간이 아까워. 내가 재미로 하도 뭐로 하도 즐거워야 되고, 그 다음에 돈이라는 수익성이 나와야 되는 건데 그 수익성도 안 나오는 건데 집에서 자빠져 자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런 거 나와서 경마할 바에야. 아, 나는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겠어. 내 성격하고는 절대 안 맞는 거야. 그래서 나는 4번을 삼복의 축으로 놓고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은 경주라는 점이 이번 경주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5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소주값 승부처입니다. 이거는 제가 주중에 공부를 하면서 이놈이 나오면 대가리로 놓고 때려야 되겠다 하는 축마 중에 베이닥마가 존재를 합니다. 자, 이 편성은 전체적으로 뭐예요? 느린 편성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인 편성 자체의 흐름은 똥말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똥말이란 건 뭐예요? 연투 능력이 없다는 것이 그런 말들 위주로 짜여져 있는 편성을 우리는 똥말 편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잘 뛰고 어쩌고 저쩌고 할 필요도 없어. 상똥말 위주로만 되어 있으니까 너도 나도 똥말이다. 그러면 똥말 경주의 기준은 뭐야? 이런 게 그냥 오토매틱으로 차차차 나와야 돼. 똥말 경주의 기준은 뭐야? 과거의 경주를 묻지 마세요. 내 나이를 묻지 마세요. 과거의 능력은 묻지 마세요. 그러면 기준이 뭐야? 이번 경주시 누가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냐? 요 부분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의 기준을 놓고 어떤 말이 입상을 할 것이냐를 정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저는 이번 소주값 승부처에서 축마를 정해놨다. 배당마로 정해놨다. 자, 인기마 중에서 10번 겨울장미 가져갑니다. 겨울에 태어난 흰장미요. 자, 요즘 뭐 노래 못하는 귀신은 없습니다. 야, 진짜 노래 대한민국 사람처럼 노래 좋아하고 노래 잘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 가수가 뭐 그냥 뭐 길거리 가수 뭐 그냥 동네 아줌마 가수 뭐 별 가수 다 있어요. 그러니까 10번은 인기마 중에서 배팅권에 그래도 단통으로 때리고 가고 나머지 2두도 배당마를 가져간다. 10번이 들어오면 중고배당 단통, 10번이 빠지면 999가 될 수 있는 경주 소주값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딱 3마리만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일단 인기마로 팔리는 5번, 2번, 5번, 2번 요 2마리는 인정을 하고 갑니다. 자, 먼저 2번 서부명장입니다. 자, 지난번 1000m에 출전을 해서 선행력의 하강을 보여주고도 선행을 가서 한 바퀴를 1순위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요 정도의 선행력이라면 또 한 번 선행을 갈 수 있는 찬스를 맞이했고 종반 취입력도 나름 우수하니까 2번은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다. 왜? 지난번 1000m에서도 상당히 선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죠. 자, 다음은 5번 아그베라는 마필입니다. 아그베. 요 마필은 직전 경주시 선취인력 모두 동반 상승하는 그림을 그려줬는데
문제는 추입력이 베이스로 깔려 있었어요. 그런데 요 마필이 선행력이 완벽하게 부족한 게 아니라 직전의 선행력 자체가 선입이 가능한 겁니다. 여기에 추입력 측면에서 가장 발굴의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5번, 2번은 인정. 나머지 한 마필이 누구냐? 이걸 물어보는 경주. 자, 이렇게 대끼리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토해제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딱 3마리만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3번 글로벌 챔프입니다. 난 얘가 왜 대가리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일단 행보가 나쁘진 않아. 자, 그런데 이거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데뷔전과 이전자에 약간의 갭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안정된 선행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입 최적 전개가 보장이 되어 있고 지난번 경주 때 종반 탄력을 못 끌어냈어. 그러니까 요번에는 종반 추입력도 끌어낼 수 있다라는 전제를 깐다면 3번이 누가 보더라도 죽을 이유는 없다. 더군다나 1300에서 보여준 직전 경주라면 이번에 거리가 줄어든 1200이라면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3번을 그나마도 인기마 중에선 가져갑니다. 딱 3마리만 가져간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충마 자체는 배당마를 가져가고 단통 자체도 배당마를 가져가고 그 다음에 3번 글로벌 챔프를 가져가서 이렇게 삼복 단방 3쌍 2방 해가지고 딱 3마리만 갖고 조지고 들어갑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해서 88배짜리 3쌍을 맞춰 드렸는데 자, 다음은 제주교차 4경주로 넘어갑니다. 약간 미묘한 경주입니다. 7번 제이킹과 2번 6탄 질주가 인기마인데 7번하고 2번이 인기마예요. 자, 2번 6탄 질주는 추입력을 베이스로 갖고 있고 지난번 경주 때 경주력의 상승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유형의 마필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이거는 거의 뭐 습관적이라고 할 수 있어. 난 추입력이 베이스로 갖고 있는 말들을 또 추입력 유지로 경주력을 끌어냈다는 말들은 차후 경주 때 거의 전 부러진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추입력에 대한 믿음이 1도 없는 사람이에요. 자, 반대로 7번 제이킹입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뭐야? 직전 대비 5kg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부중에 대한 부분인데 얘는 그 전에 58과 57로 뛰어봤어요. 뛰어봤단 말이기 때문에 요번 경주시 요 마필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보는 부분은 뭐냐면 이 선행력이 이렇게 핑퐁을 치고 있거든. 그런데 요 선행력을 끌어냈을 때 당시에 경주력도 향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번에도 선행력을 끌어낸다면 당연히 경주력도 끌어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부중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오히려 7번 제이킹이 2번보다 훨씬 더 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7번은 인기마 중에서 배팅권에 안착을 시키고 나머지 2두에 대해서는 모두 배당만을 가져가서 딱 3마리만 갖고 가서 때리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경주는 승부처는 아니지만 배당의 노림수를 갖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저는 2번 같은 유형의 마필들은 안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7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경주는 재테크 승부처입니다. 자, 재테크 승부처. 자, 유경주도 딱 3마리만 때리고 들어갑니다. 자, 먼저 제가 노림수를 갖는 마필은 10번 쪼꼴릿이라는 마필입니다. 10번 쪼꼴릿. 오늘이 발렌타인데이라고 그러대요. 저 와이프가 나는 쪼꼬릿, 그 선전하는 쪼꼬릿 있잖아. 노란 거. 그거를 사달라고 그러길래 난 쪼꼬릿이 뭐 한 2,000원이나 3,000원 한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편의점 가서 그걸 하나 사줬는데 만 얼마나, 만 얼마라고 그러나, 2만 얼마라고 그러나, 나 깜짝 놀랐잖아. 야, 아니, 그게 돈이 비싸고 적고를 떠나서 나는 2,000원이나 3,000원이라고 생각을 한 게
18,000원인가? 2만 얼마인가 그랬었던 것 같아. 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돈이 그렇게 아깝대, 속으로는. 그렇다고 뭐 아깝다고 그러면 명주를 재촉하는 행위니까 말은 못하고 속으로는 더럽게 아깝네. 그리고 왜 이렇게 비싸냐? 쪼꼬릇이냐 뭐냐? 너의 정체를 밝혀라! 이러면서 그냥 원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10번 쪼꼬렛은 계속적으로 경제력 상승을 가다가 지난번에 살포시 조정을 거쳤는데 이번에도 선행력의 향상을 보여주니까 선입체 적정 후에 종반 취입력의 우수함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뭐 10번은 무조건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략이다. 자, 나머지 2조도 복병 배당말을 가져가서 제대로 된 중고부당 단통을 기대하는 재테크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5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요번 제주교차 5경주는 오늘 유일한 제주경마 유튜브 승부처입니다. 요거 하나만 가져간다고 그랬죠. 자, 요거 하나만 오늘 제주경마는 승부를 합니다. 자, 놓고 때리는 마필은 8번 무주 미소라는 마필입니다. 오늘 걔가 이 경마는 믿을 놈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인기 많아 고영동 마방에서 작사를 내대. 그래서 내가 그냥 네가 총대를 매는구나. 그냥 구정이라고 네가 잘 나가는 날 총대를 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냥 8번 무주미소가 어떻게 뛸지 저도 궁금할 정도인데 저는 뭐 능력상 대가리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아주 강하게 보는 마필입니다. 자, 그런데다가 이 마필에 대한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은 선행력이 완전 느린 경주거든요. 이 경주가 그냥 똥말이 아니라 상똥말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간에 잘 뛰었던 3번 유달리 같은 놈은 나는 안 봐. 연투 능력이 없다라고 그랬잖아. 그냥 똥말도 연투 능력이 없는데 여기에 상자를 붙여놨어. 야, 그러면 이미 뭐 지난번에 입상에 성공을 하고 지난번에 잘 뛴 뭐 10번 같은 애는 그냥 국립묘지 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저는 그런 말들 안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편성을 보고 예상을 할 때는 우선적으로 지우고 들어가는 말이 있어야 돼. 물론 항시 그러는 경우는 아니지. 그리고 제가 틀릴 수도 있지. 하지만 그거는 원칙이야. 내가 틀리더라도 다음에도 안 변하는 불변의 진리라고. 한 번 틀렸다고 그거를 진리를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무조건 고수하고 들어가는 거라고. 그럼 웃지. 그게 만약에 틀리면 지랄을 하고 자빠지세요. 그러면서 웃고 말지 나는. 그렇듯이 이번 경기는 어찌됐든 이변이 불가피한 경주고 8번 무주미선을 강력하게 읽어주는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유튜브 승부처 멋진 적중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8경주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 시에도 어떤 말 위주로 갈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 저는 1번 모닝 윈도와 6번 명드림을 가장 좋게 봅니다. 자, 1번 모닝 윈도 점진적인 경지력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기본적인 선행력을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기복이 없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1번은 뭐 입상을 하든 못하든 배팅권에서 뺄 수 없는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6번 명드림은 근간 2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된 전력을 보여줬지만 기본적으로 선행력의 우수함을 베이스로 깔고 있는 마필이라서 기본기가 아주 탄탄하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마필이에요. 그래서 6번은 무조건 가져간다. 그리고 1번, 6번은 저는 기본 막건으로 인정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6경주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소수 경마하는 놈 치고 부자 된 놈 있냐고. 여러분들 주위에서도 소수 경마 해가지고 돈 왕창 찍어서 여러분들이 보는 사람 중에 부자 된 사람 있어요? 망한 사람은 국립묘지에 묻힌 사람보다 더 많아. 그러면 그 소수가 맞을 것 같으면 누가 소수 경마 안 하겠습니까?
조교사가 할 거잖아. 기수가 할 거고 그렇게 돈이 되는 거면. 근데 왜 그 친구들이 안 해? 안 맞으니까 안 하는 거야. 돈을 못 버니까. 자, 7번 리드망호입니다. 이 편성에서는 저는 뭐 능력상 무조건 충만하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선 빠지면 안 되는 마필이 7번 리드망호인데 이런 말이 또 훌러덩 해가지고 면피하겠다고 훌러덩 해버리면 대책 불가죠. 저는 뭐 7번에 대해서는 이 편성에선 빠져서는 안 되는 마필이다. 그러니까 7은 당연히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 또 한영민이가 오늘 그 뭐야 캡틴 미소인가 하는 말 갖고 참 아유 그러니까 삼식이 메들리예요. 그냥 삼식이 같아. 난 내가 봤을 때 얘 뭐 하는 애인지 모르겠어. 난 아니 어쩔 때 말 타는 거 보면 겁나 잘 타거든요. 어쩔 때 보면은 뭐 하는 자기가 뭐 전현준도 아니고 뭐 대접을 받는 것도 아닌데 뭘 하고 돌아다니는 애인지 나는 정체불명인 것 같아. 아니 그게 뭐 하는 거야? 아, 나 오늘 한심해 보이더라고. 아우, 나 이런 말 안 봐요. 자, 6번이 완벽 세대가 이게 문제인데 난 이걸 뺐는데 이거 되는 말이에요. 6번은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7이 부러지면 6이 오는 거야. 그 정도로 저는 6번은 좋게 보는 말인데 얘를 뺐어. 그리고 딱 3마리만 가져갔어. 그런데 나머지 2마리는 2번도 안 보고 6번도 안 보면은 당연히 2마리 꼬랑지 붙인 건 뭐야? 터지는 말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 3마리 갖고 나는 승부를 하겠다 이 얘기예요. 자고로 강축에 대길 없다 이런 말을 하드리고 싶습니다. 자, 토요제 구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경기는 빅토리 승부처입니다. VICT ORY 빅토리. 자, 딱 3마리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레전드 와우. 요만피는 배팅골의 대가리급으로 인정을 하고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나머지 인기마에 대해서는 저는 4번도 안 봅니다. 안 되는 마필이 아니라 안 봅니다. 자, 1번은 굉장히 강하게 봅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4번을 안 본다는 얘기는 전체적인 흐름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레이스 전개는 8번 베스트 선과 5번 한강 퍼펙트가 선행을 갈 거 아닙니까? 근데 난 못 버틴다고 생각해. 얘네들이 못 버틴다고 생각하면 전체적인 흐름은 완전히 느린 경주로 가는 거야. 그랬을 때 여기에서 가장 득을 볼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요 3마리를 가져가는데 요 2마리 1번은 인기만으로서 보지만 나머지 2마리는 모두 배당만을 가져간다. 그래서 요 3마리의 조합으로 때리는 이번 빅토리 승부처입니다. 삼복 단방, 삼상 2방. 자, 다음은 토요제 10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노프라블럼. 이 편성에선 대가리라고 생각합니다. 9번 노프라블럼. 뭐 당연히 대가리 아니겠습니까? 9번이 노프라블럼은 이 편성에서 대가리라고. 금강현시 점진적인 유지력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상승의 원동력은 선행력이 계속적으로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자, 여기에 또 추임력 자체도 우수하니까 배팅의 축은 뭐다? 9번 노프라블럼이다. 단통은 누구다? 6번 강나루다. 강나루가 운정균이가 직전에 빠다리를 내서 우리는 일부러 빠졌다 했더니만 지난번 경주 때 대가리로 발리두고 또 빠졌다 이렇게 되니까 뭐라 그래? 너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모르겠어요. 2등급에 올라와서 아직까지는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다. 상금을 여기서 먹어야 되겠다. 넣었다 뺐다 전략마로 가야 되겠다. 이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죠? 그러기 때문에 이거 갖고 뭐라고 하면 안 돼. 2등급인데. 아니 마주도 뭐 돈 벌려고 하는 거지 뭐 자선 사업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작전이라는 건 2등급에선 존재한다고 봐요. 난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6번은 작전적인, 즉 전략마 성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뭐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9는 뭐 이미 상승세에 탔으니까 가는 길 가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9번, 6번 요거 인정하고 나머지 한 마리는 배당마 이렇게 인정을 하고 가겠다. 자, 다음은 토요지 11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요것도 뭐 인기마 3파전으로 봐야 되겠죠. 자, 3번 정상이어로 뭔가 2%가 부족해. 그 다음에 5번 GB볼트. 얘는 데뷔전과 이전째의 능력 갭이 너무 커. 그러니까 어느 게 진짜야? 그게 너무 크니까 조정하는 거 아니야? 조정 하강하는 거 아니야? 이 부분에 대한 변수가 있어. 그러면 3번이 상대적으로 조금 안정빵이라고 볼 수 있지만 얘도 뭐 그렇게 그냥 손이 확 나가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어찌됐든 3번, 5번은 인정을 해야 되고 나머지 한 마피는 누구냐? 요건데 저는 이번 경기는 안정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장난하지 않을 거다. 왜? 얘네들이 다 1억이 넘는 말인데 상금 벌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어. 이런 거 갖고 장난하면 사람 피곤한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갖고는 장난하지 않을 것이다.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자, 내일 토요경마 멋진 예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겠고 여러분들도 대성하는 토요경마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강타쌤 물러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성! 자, 내일 모두 화이팅 하십시오. 강타쌤 물러가겠습니다. 히말라야 산맥 등적은 인간의 한계에 대한 도전이다. 그럼 경마 배팅의 한계는 삼상승 고배당 단통적 중 우리도 그 한계에 도전한다.